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5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단 제가 있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라는 작은 도시에서의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16일로 넘어가고 있는 밤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하는 연설마다 사실과 다르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토를 달아서 제가 수정하는 것도 이게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대통령의 말을 진실로 믿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악역을 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자 생활 한 49년 하다가 보니까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말로 거짓말 킬러라고 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지 시간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의회에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을 면담하면서 한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노를리엔 의장은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데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 점에서 북유럽 3국은 앞서가는 나라다. 한국은 북유럽 3국의 앞서 나가고 있는 포용, 평화, 혁신의 가치를 배우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짧은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예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거짓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대통령이란 직함을 빼지는 않겠습니다. 직함을 빼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문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미국식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고 일본식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고 유럽식으로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 한국식 발전 모델이 제3세계에서는 미국식보다도 유럽식보다도 북구식보다도 더 합당한 모델이다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세계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식 발전 모델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발전 모델의 핵심은 박정희의 경제성장 정책이죠. 수출 입국 정책. 국가가 주도하지만 대기업이나 기업의 활동을 막지 않고 촉진시킨다.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준다. 그리고 법치를 안정시켜서 마음대로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발전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정희식 발전 모델, 한국식 발전 모델은 미국의 장점, 일본의 장점, 유럽의 장점을 다 따서 우리 것으로 소화한 주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랐답니다. 이런 사대주의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20세기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국가 발전 모델이 한국식 발전 모델이고 이것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라인강의 기적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고 지나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의 세계사적 공적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소산이죠. 또 바로 뭘 하고 연결시키느냐?
미국식 발전 모델이라고 일부러 한 것은 반미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나쁜 거는 전부 다 미국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니까 미국식 발전 모델을 따르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선 미국식 발전 모델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양극화가 생겨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틀렸습니다.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틀린 게 양극화가 생겨났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한국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이후에 양극화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람들의 부의 성장 속도가, 부의 축적 속도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절대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증가 속도가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농촌의 경제 성장 속도, 도시의 경제 성장 속도가 또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덜한 나라로 통계가 꼽히고 미국 CIA 통계에 의하면 130몇 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은 부의 분배가 가장 잘된 나라 24등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즉 평등을 주창하는 공산주의 국가 베네수엘라, 북한, 중국,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부의 분배가 공평합니다. 러시아는 뭐 지금은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공산국가의 체제에 있었으니까 평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평등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게 북한 아닙니까? 김정은과 인민 간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양극화, 법률적 양극화.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수요령이고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발상 바르고 이게 양극화죠. 그런데 어디다가 양극화 이야기를 합니까? 더구나 외국에 가서 자랑해야 될, 대한민국을 자랑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흠집내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있습니까? 자랑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방공체제를 굳건하게 함으로써 박정희 시절에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았습니다. 특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농지개혁을 통해서 계급구조를, 계급차별을 원천적으로 타파시켰다. 그래야 지금 수출 세계 제6위 그리고 세계 5대 공업국으로 발전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북유럽에 못지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북유럽에서 뭘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겠어요? 한국은 북유럽 삼국의 앞서 나가고 있는 포용, 평화, 혁신의 가치를 배우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포용, 평화, 혁신의 가치를 어떻게 배웁니까? 포용, 평화, 혁신에 들어가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공허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북유럽이 평등한 나라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포용하고 평화하고 혁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북유럽에서의 북유럽식 복지제도, 북유럽식 노사관계 합의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법치입니다. 법치. 세계에서 법치를 가장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이 세 나라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바이킹 국가죠. 이 세 나라는 법치에 관한 일본보다 독일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이 세 나라가 법치가 무너졌으면 노사관계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식으로 민노총을 적극 감싸고 기업을 적극 폄하하는
몰아세우는 이런 정책을 펴면은 스웨덴식 복지국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치입니다, 법치.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바이킹 국가입니다. 바이킹은 싸움도 잘하지만은 일단 통치를 할 때는 법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문재인식으로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 공허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법치주의는 뭐냐? 그것은 법이란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부수는 사람에게는 엄벌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 이거죠. 이겁니다. 바로 법치입니다.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상낙원 평등사회 그게 어디서 왔느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 나라는 또 제조업의 기반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세 나라는 해외 지향적 나라였습니다. 북한식으로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무대로 안 간 곳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덴마크 사람, 노르웨이 사람, 스웨덴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알고 좀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포용, 평화, 혁신의 가치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웨덴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포용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평화를 어떻게 가르쳐 주고 혁신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고 노사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법으로 한국에는 법을 안 지키는 이 노조 집단이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으면 좀 근사한 답변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